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송지은 변호사입니다. 정명화입니다. 네, 오늘은 성폭력 피해를 입고 고소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좀 5가지의 질문들을 추려서 실제로 상담하는 것처럼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성폭력 현장 CCTV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CCTV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피해를 입으신 지 72시간 이내라면 그 즉시 해바라기 센터라든지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에 가셔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센터들에 가시면은 우선 피해자 신체에 남아있는 가해자의 체액이라든지 혹은 음모 등을 수집해서 가해자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피해자분들이 이제 피해 직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경과를 보낸 메시지 같은 것들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죠. 또 피해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정황이라든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많이 주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보강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법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치하고 있어요. 지금 잠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언젠가 유튜브에서 조금 세심하게 다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수사를 하는 게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경찰이 수사력을 동원해서 어떤 이제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계신 송지은 변호사님이 되게 그걸 잘 하고 계세요. 저희 사무실의 사건 중에서 피해자가 본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해자가 촬영했다는 정황이 있는데 실제로 그 동영상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경찰에게 가해자가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정황 등을 충분히 입증해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도록 해서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도록 한 사례가 있어서 지금 이제 프로필 링크에서 성공 사례로 소개를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해자가 신고 사실을 알고 저에게 보복할까봐 두렵습니다. 라는 질문도 많이 하세요. 네, 너무나 당연한 감정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각 피해자가 겪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고소장을 접수할 때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럴 때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피해자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게 될 텐데 피해자 조사가 다 끝날 때까지는 가해자에게 이 고소 사실에 대해서 연락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피해자 조사 진행 과정이라든지 조사 일정을 잡을 때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피해자라면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해서 가해자에게 보복을 받을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경찰에 요청하면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신변보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 또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신변보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한 뒤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신변보호 조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설로는 보호시설, 즉 유관 전문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조치, 그리고 귀가 등이 곤란한 피해자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조치, 그리고 인력으로는 신변, 경호나 맞춤형 순찰을 제공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어떤 보호 조치로는 112 시스템에 안전조치 대상자로 정보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
그리고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위치 추적과 SOS 기능이 탑재된 손목시계 형태의 장치를 대여해주는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상자 주거지 등에 CCTV를 설치하는 조치, 가해자에게 경고를 해서 구두나 서면으로 추가적인 위협이 없도록 이제 경고하는 조치 등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변보호를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왜 신변보호가 필요한지, 즉 가해자가 이전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바가 있는지, 혹은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동이 예견되는 것이 있는지, 어떤 장소에 출연할 것이 예상되는지 등을 특정하여서 설득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가 100% 신변을 이렇게 완전하게 안전하게 보호해준다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서 사실은 가해자로부터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서 고소 자체를 좀 꺼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소하지 않고 이제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그 상태로 방치되었을 때 오히려 이런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어서 더 큰 위험에 빠지시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신변보호 조치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도움받으실 수 있는 법적인 구제 장치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나머지 내용은 2탄에서 이어서